안녕하십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초등 수학 1, 2학년 교과형 도서를 활용 연수를 하게 된 김천초등학교 교사 이준원입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 1, 2학년 개정교육과정 수학과 교과서가 도입되는데요.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연수 순서는 수학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 다음에 수학 교과서의 활용, 수학 익힘책의 활용, 다음에 지도서의 활용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입니다. 수학 교육과정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이 어떻게 교과서 그리고 수학 익힘책, 지도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2022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서 2023년도에 일부 학교에 현장 검토가 들어갔고요. 2024년도부터 1, 2학년에서 국정교과서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해인 2025학년도에는 3, 4학년, 2026학년도에는 5, 6학년에서 수학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 2024학년도 1, 2학년 국정교과서 활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교육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핵심 아이디어, 내용 체계와 영역, 교과 역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해당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여러 가지 영역의 기본이 되고 초점이 되고 또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앞으로의 학습에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가장 위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핵심 아이디어고 이 원에서도 가장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용 체계인데요. 이 내용 체계는 해당 교과목에서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식 이해는 해당 교과에서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되는 내용, 과정 기능은 학생들이 활동하거나 사고하거나 또는 탐구하는 그 과정이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가치 태도는 해당 교과에서 기를 수 있는 학생들의 마음, 고유한 가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지식 이해에서는 학년군별 배워야 하는 학습의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1, 2학년의 경우 4자릿수, 3, 4학년의 경우 5자릿수 이렇게 학습의 범위 또는 학습에서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그 지식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학년군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는 지식 이해와 다르게 학년군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초등학교 전체에서 어떠한 기능을 배워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 분수, 소수와 관련된 원리를 탐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학년에서든 그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모든 학년, 전 학년에 아울러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소수의 필요성 인식, 유용성 인식, 편리함 인식, 다음에 비판적 사고 태도 이 네 가지는 학년군에 관계없이 모든 학년에서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추후 성취 기준 개발의 근거가 됩니다. 네, 다음은 영역인데요. 영역은 학습을 내용하는 기본 조직으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 5가지 영역에서 2022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화 연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자료화 가능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도형과 측정은 각각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도형과 측정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지게 되었고요. 규칙성 영역은 변화와 통계라는 영역으로 바뀌어서 4개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역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단원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단원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영역에서만 나누어져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역을 토대로 이제 교과의 역량을 키우게 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개의
교과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에서는 6개의 교과 역량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연결 역량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융합 역량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 역량은 해당 차시 안에서 다른 차시와의 연결, 또는 해당 단원에서 다른 단원과의 연결, 또는 해당 교과에서 다른 교과의 연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삶과 다음에 학생의 생활에서의 연결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학생이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 실생활에 전이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결 역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지도서에 보면 의사소통, 문제 해결처럼 그 문항이 어떤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지도서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역량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문항에서 이 역량만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이 역량을 중점적으로 키우되 다른 역량까지 골고루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학 교과서 그리고 익힘책 수준은 현장 검토를 거쳐서 학생들 70% 이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문항이나 연결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공학 도구를 활용하고 다음에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는 교과서를 구성하여서 학생들이 수학적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점 중 하나는 스마트 공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10가지 이상의 스마트 교육 공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1학년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2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이것을 활용하여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자저작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교과서의 구상과 활용입니다. 수학 교과서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과 교과 역량을 함양하고 다른 주제와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15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구를 선택하거나 전략을 선택하는 등 학생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그 활용 자료의 방향성을 다양화하고 범위를 넓혀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학 지도서에서는 교사에게도 그러한 교사에게도 활용 자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구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학을 만나요 단원, 다음에 본 단원, 다음 수학이랑 함께 해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단원은 1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단원을 시작하기 전 수학이랑 만나요 단원은 세 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 단원을 시작하기 전 수학이랑 만나요 단원은 세 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학을 찾아요, 수학과 놀아요, 수학이랑 이야기해요 세 차시로 나타나 있고요. 본 단원을 마친 후 프로젝트 단원으로 수학이랑 함께해요 단원이 있는데요. 준비, 계획, 실천과 마무리까지 4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1단원 전에는 수학이랑 만나요 차시, 그리고 마지막 단원 후에는 수학이랑 함께해요 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단원이 수학을 만나요 단원입니다. 준비 단원에서는 해당 학기에 관련된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찾거나 또는 해당 학기에 사용하는 그러한 교구 활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해당 차시에 처음 사용하는 교구들이 나올 때 그 해당 차시 안에서 교구의 활용 방법까지 익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단원 처음에, 그러니까 교과서 처음에 학생들이 교구 활용 방법까지 익힘으로써 해당 차시에는 내용에 좀 더 중심을 둬서 익힐 수 있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단원의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본 단원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 단원의 첫 차시는 이렇게 수학을 찾아요고요. 준비 단원의 두 번째 차시는 수학이랑 놀아요. 다음에 마지막 차시는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본 단원을 시작하기 전 학습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공유하는 방법을 익혀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단원이 끝나면 이제 본 단원이 시작됩니다. 본 단원은 단원 도입, 본차시, 수학이랑 확인해요라는 평가차시, 수학이랑 만들어요라는 융합공학차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차시 시작의 단원 도입 차시는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파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처음 단원 도입 차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로 본차시의 차시 수는 서로 다르고 수학이랑 확인해요 차시는 한 차시로 2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공학 차시로 수학이랑 만들어요 차시가 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원 도입 차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원 도입 차시는 가장 먼저 단원명과 핵심 질문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핵심 질문은 이 단원 전체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하나의 질문과 물음으로 이 단원 전체를 관통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파는 단원의 도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파인데요. 이 단원 도입 사파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 어떠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 선수학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선수학습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이번 단원에는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런 주제로 학습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 교육과정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단원 도입 차시에서 학생이 직접 그리거나 만들거나 또는 꾸미는 등 직접 활동을 하면서 이 단원 차시 하나가 내용 차시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단원 도입 차시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의 1, 2단원인데요. 1학년 1, 2단원은 선수학습 단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원은 학생들이 이 사파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 혹시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4, 5단원 예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영역이 앞서 배운 단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배운 단원이 이번 단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단원 도입 차시에서 해당 단원에 필요한 선수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원 도입 차시는 총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2쪽은 단원 도입 사파가 구성되어 있고요. 뒤에 2쪽은 실천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천 차시는 학생들이 이번 단원을 실천하면서 또는 이번 단원 수업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수학과 관련해서 실천할 거리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그런 차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이 실제로 우리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고 유용성과 필요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활동 내용과 활동 경험들을 기록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한 단원이 모두 마친 후에는 실천 결과를 가지고 수학 익힘책에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수학 익힘책에서 한 달 동안 실천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실천 결과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학 익힘책 내용은 뒷부분에 수학 익힘책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차시의 내용은 학생들이 주도성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요. 제일 앞에 문제 인식을 통해서 이번 차시에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학습 필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놀이 차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에 따라서 놀이가 필요할 경우 해당 차시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놀이를 포함시켜 차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시를 살펴보면요. 연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차시 앞에 요 발자국 표시를 2개 해서 이번 차시는 2차시를 연차시로 운영할 수 있음을 표시하였고요. 그 옆에는 수학이 김책, 학습 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차시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알아보는 내용이고요. 위에 있는 사파를 학습 내용으로 연결 짓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생겼던 문제 내용을 수학적 탐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를 활용해서 본차시에서는 수학 관련 기본 교과 역량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느꼈던 상황을 이런 상황이 우리 진짜 수학적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였는데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교구 선택, 문제 풀이 방법 또는 숫자 등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왼쪽에 보면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개수를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개수를 다양하게 했으나 그 결과에 이르는 그 탐구 과정은 같음을 통해서 덧셈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 그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플립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타나 있는 새, 과일, 채소 등은 이 종이를 열었을 땐 없다가 종이를 덮었을 땐 생기는 등 이 하나의 종이 안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덧셈 상황을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학생들의 재미 요소를 더해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한 수학적 사고를 위해서 스마트 교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교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스마트 교구 하나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20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비묶음 자료, 묶음 자료, 10배열판 등을 활용해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1학년 활동이고요. 오른쪽은 학생들이 띄어세기, 묶어세기 등의 전략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2학년의 선택 활동입니다. 이렇게 학년 또는 단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선택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차시 안에 놀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놀이는 경쟁보다는 주로 협력적 놀이 활동을 통해서 이 놀이 자체가 하나의 학습 요소가 되고 다음에 이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적,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이 놀이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차시입니다. 평가 차시는 교육과정과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차시입니다. 평가 차시는 지난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으로는 학생들이 개방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가 차시의 왼쪽에는 단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학생들이 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가 문항 중 일부는 학생들이 답, 전략, 방법 등을 다양하게 개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상황을 평가 안에서도 인식하고 수학적 유용성을 평가 차시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본 단원의 마지막 차시는 융합공학 차시입니다. 수학이랑 만들어요 차시인데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조작을 통해 그리거나 만들거나 또는 그 활동의 결과를 보여주는 차시입니다. 본 단원의 마지막 차시인데 이 내용에서는 학생들이 공학 도구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1, 2학년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 공학 차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개인이 하는 활동도 있고 또는 팀이 함께 해야 되는 활동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공유하는 결과만으로도 학생들이 충분한 수학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 단원이 끝나면 이제 학기의 마지막 단원으로 수학이랑 함께요라는 프로젝트 단원이 있습니다. 학기의 마지막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준비, 계획, 실천, 마무리까지 총 4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시에는 학생들이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 또는 실생활에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수학적 탐구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이 실생활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차시입니다. 네, 다음은 수학 익힘책의 구성입니다. 수학 익힘책은 선수학습 및 피드백, 그 다음에 본 차시 내용 확인 및 피드백, 마지막은 단원의 학습 마무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시 안에서도 학생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했는지 그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역량 문제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원 수학 익힘책의 첫 차시인데요.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선수학습 확인이 중점이 되는 차시입니다. 본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고 이번 단원과 연결이 되는 그런 단원인데,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출발점 행동을 파악하고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지 구체화하고 앞으로 어떤 수업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이 차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학 익힘의 첫 차시가 해당 단원의 선수학습을 확인하는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그런 차시라고 하면 각 차시마다 위에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문항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이 차시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선수학습 또는 이 차시와 연결되는 그런 학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과 함께 다른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시의 마지막 문제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항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지만 수학 익힘책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단순히 문항을 익히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해당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도서에도 포함시켜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익힘책의 마지막 차시에는 수학이랑 확인해요 차시인데요. 이 차시에는 제일 처음 실천 차시와 연계를 통해서 이 차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 정도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문항이 제공됩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실천 차시와 연관되는 한 단원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는 학생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해를 했고 어떠한 가정 기능을 배웠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3가지 측면을 자기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메타 인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네, 다음은 수학교과서 지도서의 구성과 활용입니다. 지도서는 단원의 개관으로 시작되고 교과서와 연관된 단원 도입, 본차시, 수학이랑 확인해요, 수학이랑 만들어요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에는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발문, 피드백, 보조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단원 개관에는 해당 단원이 구성된 까닭과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뿐만 아니라 성취 기준과 그 성취 기준을 고려시 고려사항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단원의 계열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단원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 지식 배경에는 선생님들이 해당 단원을 학습하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나 지도에 필요한 유의점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때로는 지도 순서를, 때로는 지도 방법을, 또는 선생님들이 단원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참고 자료를 구성하여서 해당 단원의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 개관이 지나면 이제 본차시의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본차시 지도서에는 기본적으로 수업 흐름이 나타나 있고 그 외에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돕기 위한 피드백 자료 또는 수학 익힘 역량 문항 안내, 도움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요. 활동에선 핵심 발문을 포함시켰어요. 여기에는 해당 활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핵심 발문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핵심 발문의 내용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어떤 피드백을 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서 학생들의 반응에 맞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시가 종료된 후에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지도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이 해당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차시입니다. 평가차시는 기본적으로 문항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오답 유형에 따른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과 역량과 관련된 문항의 활용 방법과 수학 익힘책의 자기평가 등의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에는 그 내용이 어떠한 성취 기준과 연관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고요. 해당 평가에서 평가되는 내용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반응에 따른 추가 지도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단순한 평가, 시험 결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원을 이해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서의 융합차시 내용입니다. 융합차시는 해당 차시를 학습하는 활동 방법을 중점적으로 나타내어 있는데요. 해당 차시의 활동 방법뿐 아니라 이 차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 활동들을 제시하여서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하거나 또는 학교급 학생들의 인원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자저작물입니다. 전자저작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수준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지와 활동지효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구가 개발되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 교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생 수준에 따라서 또는 학교급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사파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는 선생님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네, 이번 교과서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주도성이 좀 늘어난 교과서라서 기존의 교과서를 생각하면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한 주도성이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맞는 주도성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선생님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즐겁게 수학 학습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학과 교과서 1, 2학년 활용 방안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